자,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오퍼랜드는 이제 이미디어트 오퍼랜드, 수치 연산, 수치 피연산자예요. 숫자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오퍼랜드라고 하는 거는 피연산자였죠. 첫 번째 레지스터가 있었어요. 연산을 위한 피연산자로 레지스터를 사용할 수 있었고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었고 이제 하나 더 이미디어트 밸류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지스터는 뭐 x1, x2 이렇게 쓰는 거고 메모리는 자 4, x2 이런 식으로 x2 더하기 4 베이스 어드레스에 옵셋 주는 방식으로 지정하고요. 숫자 값은 직접 숫자를 쓰는 거예요. 10 뭐 이렇게 이런 세 가지의 오퍼랜드가 존재를 해요. 아주 단순하죠. 세 가지니까. 자, 그래서 이 명령 같은 경우는 여기 보는 것처럼 add i 명령어 이름이 다르죠. i가 붙었죠. 우리 앞에서 봤던 것은 add x22, x22, x20 이렇게 돼 있는 애. 이거는 레지스터 오퍼랜드예요. 모든 애들이. 자, 얘는 여기 4. 요게 바로 이미디어트 오퍼랜드라는 거죠. 이게 이미디어트 오퍼랜드예요. 그래서 앞에 여기 add 명령어 뒤에 전미사로 i를 붙여서 이게 이미디어트 오퍼레이션이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걸 쓰는 이유는 우리가 단순하게 여러분들 C 언어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뭐 4를 더한다거나 10을 더한다거나 이렇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명령어 차원에서 이렇게 넣어놓으면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않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레지스터 오퍼랜드만 있다면 4라는 값을 x20으로 로드하는 명령어를 써야 되겠죠. 4를 x20으로 move 하는 명령어를 쓰고 그 다음에 덧셈 명령어를 해야 돼요. 그 명령어를 하나로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실제 이런 명령어들이 많기 때문에 덧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덧셈이라고 하는 이 오퍼레이션은 두 가지 레지스터 세 연산자를 다 레지스터로 받는 것과 그 다음 레지스터 이미디어트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명령어가 존재해요. 그래서 얘는 add i라는 이름으로 붙이는 거죠. 그래서 덧셈은 이게 다예요. 이 두 가지 두 종류가 덧셈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인텔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덧셈만 해도 한 20가지 종류가 돼요. 여기 이쪽 오퍼랜드가 메모리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덧셈에는 이 메모리가 안 들어가죠. 메모리 오퍼랜드가 불가능해요. 왜? 심플함, 단순성을 위해서. 메모리 읽어드리는 거는 로드나 스토어로 항상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데이터 처리 명령어는 모두 레지스터끼리 연산하거나 아니면 레지스터에다가 이미디어트 밸류 사용하는 이 정도까지 여기만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데이터 처리 명령어 라고 이제 그룹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 처리 명령어. 그 다음에 또 한 종류는 메모리 오퍼레이션, 메모리 인스트럭션이죠.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 처리 명령어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인스트럭션은 로드와 스토어 이런 걸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로드 스토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 명령어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큰 종류가 있고 이 데이터 처리 명령어는 이 두 가지 구조로 해서 덧셈 대신에 뭐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이제 명령어들이 들어가서 이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두 가지 포맷으로 여러 개의 명령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모리 인스트럭션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바이트를 읽어드리는 거, 해프워드 읽어드리는 거, 워드 읽어드리는 거, 더블 워드 읽어드리는 거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로드하고 스토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얘만. 데이터 처리 명령어는 메모리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이 구조는 단순성을 위해서 놓은 거예요. 두 개를 서로 섞어가지고 큰 명령어로도 만들 수 있지만 하지만 단순성을 위해서 역할을 구분짓는 거예요. 메모리를 읽는 애들은 순수하게 메모리만 읽고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읽어서 덧셈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명령어를 분리해야 되겠죠. 따로따로 분리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오퍼랜드에 대한 세 가지 종류의 오퍼랜드 모두 얘기를 했고요. 자, 지금 이제 얘기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진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진법 표시. 그래서 이 컴퓨터는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진수로 모든 것을 표시해야 돼요. 이진수로.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십진수를 표현하고 있죠. 십진수를 사용하는데 이 십진수를 이진수로 나타내서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진수를 나타낼 때는 우리 똑같죠. 357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다시 말해서 3 곱하기 10의 2승 더하기 5 곱하기 10의 1승 더하기 7 곱하기 10의 0승 요거잖아요. 숫자라는 것은 357이라는 것은 이 뜻이죠. 이진수도 똑같아요. 이진수도 이렇게 있다면 앞에는 다 0 곱하기 뭐 나가지만 자 여기 1 마지막에 2의 0승 자리죠. 앞에 1 2의 1승 자리 다음 0 2의 2승 자리 1 2의 3승 자리.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십진수로 11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수를 십진수로 변환시키고 십진수를 이진수로 변환시키는 거 그거는 이제 언제 했나요? 그게 초등학교 때 나오나 중학교 때인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진수로 나타낼 때는 5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고 2하고 나머지 1, 자, 이 1은 나눠 떨어지니까 0.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10, 10, 요게 10이죠.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십진수를 이진수로 하는 것은 2로 계속해서 나눠서 나머지 값을 보는 거예요. 나머지 값을. 그 다음에 이진수를 십진수로 바꾸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바꿔주면 십진수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진수하고 이진수, 십진수, 십육진수 이거는 좀 익숙해져야 돼요. 실제 컴퓨터가 표현하는 방식은 이진수예요. 컴퓨터가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이 사용하는 거는 십진수. 사람이 익숙한 진법. 이건 컴퓨터. 자, 두 개가 이제 이 차이가 있는데 이진수를 십진수로 바꾸고 이렇게 바꾸는 게 너무 불편해요. 서로 안 맞아서. 매번 2로 나누어 떨어진 그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2의 n승 형태로 곱해주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16진수를 쓰게 되면 2진수에서 16진수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간단해져요. 2진수에서 16진수. 왜 그러냐면 16진수면 2의 4승으로 딱 나눠 떨어지니까 2진수 4자리가 2진수로 된 4자리가 2진수 16진수 딱 하나로 나와요. 한 자리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2의 4승이니까. 그러니까 2진수하고 16진수는 이진수는 너무 길잖아요. 0000, 0000 뭐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32비트면 32자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길어요. 이걸 10진수로 하자니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그래서 4자리씩 딱 끊어가지고 이만큼은 0, 여기는 0,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6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32비트 이진수를 8자리 16진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하면 짧기 때문에 훨씬 더 사용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16진수를 우리가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컴퓨터에 좀 로우 레벨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16진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돼요.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16진수를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0x를 붙인다고 그랬어요. 0x 3, 4 하게 되면 16진수로 34에 해당하는 16진수. 10진수 34하고는 달라요. 그럼 얘는 10진수로 바꾸면 3 곱하기 16의 1승 더하기 4 곱하기 16의 0승이죠. 그러면 48에 52 되겠네요. 이건 10진수에 52에 해당하는 거예요. 10진수로 표시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16진수하고 10진수로 갈 때는 그 계산 방법에 좀 많이 익숙해져야 돼요. 여기서 많이 혼동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익숙해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계속 익숙해져가지고 많이 써서 익숙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것은 어떤 자연수를 2진수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음수라는 게 있는데, 자, 마이너스 3. 이 마이너스 3을 2진수로 어떻게 표시할 거냐. 2진수로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즉 마이너스라는 이 표시, 요게 문제인 거죠. 마이너스 표시.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숫자는 아니고 기호잖아요. 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기호인데, 자 그럼 이 진수에다가 이 기호를 어떻게 포함을 시킬 거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2의 보수, 2의 보수를 이용하게 돼요. 2의 보수. 1의 보수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 3이라고 하는 것을 이진수로 표시하면, 자 우리 8자리만 생각할게요. 그러면 0, 0, 1, 1. 얘가 3이에요. 3. 자 얘를 가지고 마이너스 3을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를 제일 앞자리를 우리가 부호 비트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로 하자.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걸 마이너스 3이라고 하자. 뭐 그렇게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것과 예를 들어 0, 0, 0, 0 이것과 이게 어떻게 돼요? 둘 다 얘는 플러스 0, 이건 마이너스 0. 이런 건 존재하지 않죠.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안 써요. 이 방법으로. 자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자 보수라는 걸 이용해 보자. 보수. 보수라는 건 뭐냐면 0은 1로 1은 0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보수를 취하면 뭐냐면 1, 1, 1, 1, 1, 1, 0, 0이에요. 이게 보수예요. 즉 1의 보수라고 하는 거, 1의 보수가 이거예요. 원스 컴플리먼트가 이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자 0, 0에 대해서, 자 얘를 보수 취하니까 이게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0, 마이너스 0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보수 취한 거에 더하기 1을 하면, 자 0, 0, 0, 0, 0, 0, 0, 0 하고 한 자리가 앞으로 나가죠.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딱 8자리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나간 애는 없어지는 거예요. 즉 0, 0, 0, 0, 0, 0, 0, 0이 됐죠. 자 0과 똑같아요. 이 0값과 이 0값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즉 1의 보수를 하고 1의 보수를 취하고 더하기 1 하면은 0은 마이너스 0도 그냥 0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걸 음수로 사용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음수를. 그래서 2의 보수가 결국 부호 있는 정수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일 앞에 비트, 즉 MSB죠. 우리 저번 시간 배운 용어를 사용하면 자 0, 0 좀 지우고 다시 할까요? 자, 뭐 지우지도 마라. 자, 이게 3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3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얘를 보수를 취해요. 1, 1, 1, 1, 1, 1, 0, 0. 자, 이걸로 끝이 아니고 보수를 취한 다음에 더하기 1 하면 1, 1, 1, 1, 1, 1, 0, 1이 되죠. 요 녀석이 마이너스 3이에요. 표현하는 게. 즉 2의 보수를 취하면 그 음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제일 앞에 비트, 최상위 비트 여기 이거를 MSB라고 한다고 했죠. MSB가 사인 비트가 돼요. 부호 비트. 즉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 이게 되는 거예요.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 그래서 1111, 1101 이게 마이너스 3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음수를 알고 싶다. 그러면 2의 보수를 취하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이 녀석을 다시 음수화 시키면 얼마가 되냐면 0000 0010 0이죠. 거기다가 더하기 1 하면 0000 0011 1이에요. 이게 3이잖아요. 그렇죠? 원래대로 돌아오죠? 원래 값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 값으로. 그래서 2의 보수를 쓰면 음수를 표현하는 게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든 컴퓨터에서 음수를 사용할 때는 2의 보수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의 보수를 쓰는 거예요.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양수, 음수를 표현하는 방식, 2의 보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2의 보수는. 왜 그러냐면 단순히 10진수, 2진수는 양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수를 표현하는 어떤 방식을
만들어야 돼요. 표현 방식을. 그걸 이제 부호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표시를 하는 거죠. 표시하는 방법. 그래서 2의 보수를 이용해서 음수를 나타낼 거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놓는 거죠. 자, 우리 64비트 기준으로 하게 되면 64비트 기준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0번 비트 64비트니까 제일 앞에가 63번 비트겠죠? 여기가 MSB가 될 거고 여기가 LSB가 될 거예요. 자, 이 MSB가 뭐하고 똑같다고 했냐면 사인 비트, 부호 비트라고 했어요. 부호 비트. 0이면 양수고 1이면 음수가 되는 거예요. 1이면 음수.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이 되는 거. 이 부호 비트만 보면은 우리가 얘가 음수구나 양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자, 그렇게 돼서 나타나는 거고, 그럼 사용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 자, 63 너무 크니까 우리 짧게만 봅시다. 8비트만 봅시다. 자, 8비트 8개 비트가 있어요. 0부터 7까지. 자, 이게 만약에 넌 네거티브 음이 아닌 정수다 라고 한다면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0, 0, 0, 0, 0에서 1, 1, 1, 1, 1, 1, 1, 1. 이 모든 걸 다 정수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0이고 얘는 255가 되겠죠. 총 사용할 수 있는 개수는 256개가 돼요. 256개는 2의 8승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그냥 정수로 표현을 한다. 정수로 표현한다면 자, 양수 같은 경우는 0000 0000 0에서 출발해서 자, 정수기 때문에 앞에 0까지밖에 못 가죠. 0은 부호 비트죠. 최대로 갈 수 있는 게 11 1111이에요. 이게 얼마냐면 127이에요. 즉 양수로는 127까지. 음수로 마찬가지로 1 0 0 0 0 0 0 0 여기서부터 1111 1111 여기까지가 음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28이 돼요. 마이너스 128. 왜 얘는 128까지냐? 더하기 1을 했잖아요. 더하기 1을 했으니까 음수가 한 자리 음수는 0이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양수 영역에 양수는 0부터 127, 음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28개. 똑같이 개수는 128개, 128개예요. 여기 128개, 이쪽 128개. 하지만 양수 쪽에 0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수가 하나 더 적죠. 개수가.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8에서부터 127까지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127은 2의 7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8은 마이너스 2의 8승, 7승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수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8비트 가지고 계산할 때는 요만큼의 숫자 표현식이 나오는 거예요. 2의 7승 마이너스 1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7승까지 8자리일 때. 자, 64비트일 때는 64비트일 때는 숫자 표현 범위가 2의 마이너스 2의 63승까지 해서부터 2의 63승 마이너스 1까지 표현할 수 있겠죠. 한 비트는 부호 비트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요만큼 숫자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거 단순 산술 계산이에요. 이게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이 과정을 다시 계속 들어가지고 이 방금 설명하는 부분을 다시 계속 반복해서 들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확장해야 돼요. 8비트 표현할 때 16비트, 32비트, 64비트. 나는 지금 8비트로 해서 이걸 보여줬어요. 이 표현하는 과정을. 그러면 이거를 16비트일 때, 32비트일 때, 64비트일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냥 그대로 확장이에요. 단순 산술 계산이에요. 단순하게. 그래서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범위는 비트 수가 커질수록 당연히 숫자의 범위가 커지겠죠. 자, 사인드 니게이션, 부호 있는 거에 니게이션은 이제 부호 변환이죠.
2를 0으로 바꾸고 0을 1로 바꾸는 거. 이건 항상 컴플리먼트, 보수를 취하고 더하기 1을 하는 거. 이게 2의 보수라고 했어요. 이게 2의 보수예요. 자, 그래서 2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제 000이 다 차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64비트다. 그럼 여기 총 개수가 여기는 0번 비트, 1번, 2번, 3번, 여기가 63, 62, 61, 60번 비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1로 하려면 일단 1의 보수 0은 0, 0은 1로 쫙 나왔어요. 자, 1은 0으로 바꿔야 되겠죠? 0은 1로 바꿔요. 그런 다음에 더하기 1 해주면 요 값이 나오죠. 요게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요 값이.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2가 오히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얼마냐면 1111, 1111, 1111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양수에 가는 방향과는 좀 반대로 가고 있죠. 거꾸로. 이게 다 1로 차면은 이게 엄청나게, 이거를 만약 이 데이터를 이 이진수잖아요. 즉 우리 짧게 8비트로 가정하면 1111, 1111. 자, 요 숫자가 있어요. 얘를 넌 네거티브 인티저로 읽으면 얘는 얼마냐면 255예요. 자, 그냥 인티저로 읽으면, 정수로 읽으면 얘는 마이너스 1. 요거예요. 읽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데이터는 똑같이 8비트 데이터를 돼 있으면, 자, 이렇게 8비트를 읽는데 이거를 넌 네거티브 인티저로 읽으면 255고 그냥 인티저로 읽으면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이거 구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가 어떻게 읽어드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표현하는 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읽는 방법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넌 네거티브 인티저로 읽을 거면 그냥 그 값으로 읽으면 255고 그냥 인티저로 읽게 되면 마이너스 1로 읽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로. 똑같은 데이터인데 읽는 방법에 따라 값이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부호 확장 나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헷갈릴 수 있는 게 부호 확장인데, 자, 이렇게 이제 8비트 데이터가 이거였어요. 자, 얘를 만약에 자 32비트로 확장을 하고 싶어요. 자, 요 데이터에다 확장하고 싶어요. 이거를 4바이트를. 자, 이거는 1바이트가 요만큼이 1바이트죠. 자, 그러면 여기 데이터를 넣으면 1111, 1111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진수로 표현하면. 자, 그러면 이 앞자리 여기 뭘 집어넣어야 될까? 앞에다가. 아까 얘기했죠. 얘가 8비트인데 요만큼이 8비트인데 넌 네거티브 인티저로 읽으면 255고 인티저로 읽어드리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뭔 정체부터 알아야 돼요. 얘가 만약에 넌 네거티브다. 그러면 앞에다 뭘로 채워놓으면 되냐면 000, 0000 이렇게 채워놓으면 돼요. 이렇게 되면 255로 읽히겠죠. 만약에 인티저라면 얘를 읽었을 때 이만큼을 읽을 때 마이너스 1로 읽혀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무조건 0을 채워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앞에 0이 채워지면 여기 부호 비트가 0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티저로 읽어드릴 때는 여기 부호 비트가 이 앞으로 다 채워져야 돼요. 부호 비트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111, 1111, 1111, 1111, 1111, 1111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게 부호 확장이에요. 여기 얘 자체의 부호를 확장한다. 음수면 여기가 1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만약 얘가 양수였어요. 그럼 앞이 다 0000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 거 얘 넌 네거티브 인티저는, 자 뒤에 보면 넌 네거티브일 때는 티브 인티저에서는 뭘 하냐면 이 비트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제로 익스텐션을 해요. 0으로 확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티저일 때
정수일 때 비트 수를 늘리려면 얘는 사인 익스텐션을 해야 돼요. 부호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호 확장. 8비트에서 자, 여기 보세요. 8비트에서 16비트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8비트면은 00000010 얘가 2예요. 자, 이걸 16비트로 바꾸면 16비트로 바꿔서 이만큼을 읽어도 만약에 인티저라고 가정한다면, 만약 이게 인티저예요. 인티저라고 가정한다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읽은 값도 2가 돼야 돼요. 그럼 당연히 여기 앞에 있던 부호, 이 부호 값이 그대로 다 확장이 되면 돼요. 앞으로 0으로 채워지면은 이만큼 2죠. 우리 십진수에서도 74가 있어요. 얘를 근데 세 자리로 확장을 한다. 그럼 앞에 0 붙이면 되잖아요. 0. 0이면 그냥 074, 이게 74죠. 074가. 이것처럼 0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근데 마이너스 74일 때도 앞에 0 붙이면 되지 않냐? 자, 이건 마이너스라는 걸 따로 표시하니까 그렇고, 우린 지금 마이너스를 이 안에 같이 넣어서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자, 음수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냥 0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얘는 부호가 양수가 돼요. 그래서 얘 마이너스 2는 요게 마이너스 2죠. 이만큼이 마이너스 2인데, 자, 요만큼을 읽어도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에가 다 부호 비트로 꽉 채워지면 돼요. 즉 1로 다 확장이 되면 된다는 거죠. 1로. 이거를 부호에 따라 부호를 이용해 확장. 이게 사인 익스텐션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티저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부호 확장을 해줘야 돼요. 만약 데이터가 넌 네거티브 인티저다. 음수가 아닌 인티저예요. 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럴 경우에는 제로 익스텐션 해주면 돼요. 왜냐면 부호가 없으니까 부호 확장을 해줄 수가 없죠. 부호 확장을 해주지 않고 그냥 0으로 확장을 시키면 그 값은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목표는 뭐냐면 이렇게 확장을 해서도 같은 값이 유지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이게 목적이에요. 마이너스 2가 8비트를 16비트로 이렇게 늘리더라도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부호를 다 넣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양수일 경우에는 0으로 다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호 확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 5에서는 이제 LB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로드 바이트예요. 한 바이트를 읽어드리는 건데, LB 하게 되면 얘는 사인 익스텐션 된 한 바이트를 읽어서 부호 확장을 하는 애고, LBU 로드 바이트 언사인드 부호 없는 바이트, 이걸 읽어드릴 때는 제로 익스텐션 0으로 확장하면 돼요. 즉 로드 바이트이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한 바이트를 읽을 거라는 거예요. 한 바이트를 읽어드렸는데 레지스터는 몇 비트라고 했죠? 64비트예요. 여기는 8비트. 그럼 얘를 여기 읽어다가 쫙 확장을 시켜야 되겠죠. 한 칸 들어가긴 한 칸. 이걸 확장을 시켜야 돼요. 그럴 때 앞을 이걸 뭘로 채워줄 거냐? 0으로 채워줄 거냐? 1로 채워줄 거냐? 그거를 담당하게 돼요. 이 녀석이. 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 사인드와 언사인드라는 게 이게 우리 사람이 계산하는 연산에는 없기 때문에, 없고 컴퓨터에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혼동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아마 퀴즈 나가면 엄청나게 혼동될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익숙해지는 방법은 계속 생각하고 직접 계산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퀴즈 문제를 엄청나게 내는 방법밖에 없겠죠. 알면은 굉장히 쉽고 모르면은 엄청나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퀴즈 문제를 낼 텐데 요 단순한 이 변환, 이거를 낼 거예요. 단순하게 변환시키는 거. 항상 얘기했지만 퀴즈 문제 정답의 목표는 80점 이상이에요. 정답률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80점 이상 나오게 하는 거라 어렵진 않은데, 그렇다고 안 해보면 그렇게 녹록하진 않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을.
충분히 생각해서 쓰면은 계산해보면 딱딱 맞아 떨어져요. 이게 이 디지털 값이기 때문에 디지털의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뭐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가서 뭐 반올림하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떨어지는 거야.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그 계산이 뭔가 잘못되면은 바로 이상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충분히 생각해 보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이 앞에 이 과정들, 자 이미디어트 나왔고 이진수 표현하는 거, 다음 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진수 쓰는 거, 그 이의 보수 쓰는 거, 요 변환 과정, 그 다음에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데 8비트 데이터를 16비트, 32비트, 64비트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그걸 확장을 할 거냐? 그냥 사람이 확장하는 것은 0을 넣어주는 거예요. 0을 채우는 거예요. 0을 채우는 거지만 우리가 부호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음수라는 걸 표현하는 방식을 벌써 사람하고 다르게 표시를 해요. 사람에는 앞에 마이너스 표시를 붙여서 음수를 표현하지만 컴퓨터에서는 2의 보수를 이용해서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부호 확장도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어떻게 부호 확장이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이런 과정이에요. 아까 봤던 것처럼 메모리에서 한 바이트를 읽어다가 레지스터에 64비트를 채워야 되는데, 그럼 이게 부호 있는 것 같은 경우 앞에 뭘 채워야 되느냐? 그냥 비워놓으면 되지 않느냐? 비워놓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0 아니면 1을 갖는 건데 비워놓는다는 건 없어요. 그러면 비우는 거 0, 1, 세 가지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이건 반도체가 아니잖아요. 반도체는 0이거나 1이거나 두 가지예요. 스테이트가. 근데 만약 비우거나 0이거나 1이거나 이건 세 가지 스테이트죠.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0 아니면 1 값이 들어가야 돼요. 비운다는 건 없어요. 아니, 비운다는 거는 그래서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뭘 넣어야 맞느냐. 그래서 우리 십진수로 계산하게 되면 사람은 비워요. 73 하면 그냥 73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걸 채워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자리를 0으로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0으로 집어넣게 되면 이게 이제 73 음이 똑같죠.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자릿수로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확장이라는 것 자체도 사람한테는 없는 개념이에요. 사람한테는 없는 숫자의 개념인데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가 정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 크기가 정해져 있어야 되니까 거기 맞춰서 넣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표시가 되면 우리가 이제 명령어를 표현하는 방법을 좀 보는데, 자, 명령어를 하고 하더라도 우리 지금 숫자를 이진수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봤죠. 음수를 어떻게 부호화 시킬 거냐 이런 걸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명령어도 add 이런 명령어를 컴퓨터한테 줄 수는 없어요. add라고 하는 거를. add도 숫자로 매핑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 100111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값은 틀려요. 그냥 내가 임의로 쓰는 거예요. 실제로는 달라요. 예를 들어 뺄셈은 101100 이렇게 이 과정을 부호화 시키는 거예요. 부호화 한다고 그래요. 이거를 부호화 인코딩 한다고 그러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간단하게는 알파벳도 마찬가지예요. 알파벳도 저장하기 위해서는 A는 뭐 예를 들어 64, 뭐 B는 65 이렇게 숫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숫자를 저장을 해야 되죠. 숫자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한글 같은 경우 가 이거는 3425, 갸 3426 이렇게 쫙 부호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글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이 숫자를 저장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데이터는 무조건 이진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정보를 인코딩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가장 단순한 게 우리 숫자, 양수는 그냥 바로 이진수를 바꾸면 됐지만 음수 같은 경우에는 2의 보수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저장했죠. 그 다음에 A, B, C, D 이런 것은 아스키 코드라고 해서 이 코드 값에 표준이 있어요. A는 얼마, B는 얼마 이렇게 표준이 있는 거. 그 다음에 한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보면 한글 완성형 뭐 이런 게 있었죠. 요즘에는 유니코드를 활용해서 이런 코드가 부호화가 돼 있어요. 숫자로. 전 세계에서 이걸 표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컴퓨터에서 같은 코드 값을 쓰겠죠.
그러면 어느 컴퓨터에서나 다 똑같이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가 이렇게 우리 가끔 한글 보면 이메일 받고 하면 글씨 깨지는 거 있잖아요. 한글인데 글씨가 깨져 나타난다. 이게 뭐냐면 코드 값이 다른 거예요. 다른 표준을 쓰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좀 옛날 거 말고. 옛날 소프트웨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즘엔 없어요. 왜? 요즘에는 이 유니코드로 대동단결하고 있거든요. 모든 코드를 유니코드로 쓰다 보니까 요즘에는 한글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 미국에서 소프트웨어가 나와도 우리나라에서 바로 적용이 안 됐어요. 왜냐면 한글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한글을 아예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유니코드를 사용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것 단순하게 문자뿐만 아니라 이런 명령어들도 부호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명령어들도 바이너리로 이진수로 인코딩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머신 코드, 기계어라고 불러요. 기계어.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기계어예요. 자, 그래서 리스크5 명령어는 32비트 명령어가 한 워드로 인코딩이 돼요. 즉 명령어 하나가 32비트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명령어의 크기를 32비트로 고정을 시켜요. 왜 고정을 시킬까요? 모든 크기가 똑같다면 우리 식당 가면 식당 가서 주문하는데 10명이 가서 10가지 종류의 음식을 시켜봐요. 주인 사장 아저씨 얼굴 표정이 변하겠죠. 딱 하나로 막 짜장으로 대동단결했다 10명이 아주 활짝 웃을 거예요. 뭔가 고정이 되면은 단순해지는 거죠. 10가지 종류를 만드는 것보다 한 가지를 여러 개 만드는 게 훨씬 쉬운 거죠. 마찬가지로 이 인코딩된 명령어 크기가 뭐 16비트도 있고 8비트도 있고 32비트, 24비트, 64비트 여러 가지가 있다.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 명령어로 딱 만들어 두면 단순해지죠. 무조건 32비트 데이터를 하나 딱 읽으면 명령 하나를 다 읽어온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명령어의 크기를 모른다. 가변 명령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읽어봤더니 이거 반절만 명령어네? 또는 읽어봤더니 명령어를 더 읽어야 되네?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걸 다 처리해 주려면 얼마나 복잡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로 고정이 되면 4바이트, 32비트를 짠 하고 읽으면 그게 전체 명령어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명령어 하나 명령어 안에는 우리 봤던 옵코드, 여기 옵코드예요. 요것들. add라고 하는 이거는 네모닉이라고 그랬죠. 명령어의 이름은 네모닉이라고 부르고, 네모닉.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이거를 부호화시킨 게 옵코드예요. 오퍼레이션 코드. 그 다음에 레지스터 넘버, 이런 것들이 이 명령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규칙성을 보유해서 규칙성을 두어서 단순하게 만들자. 규칙성을 두면 심플해지지 않냐. 심플해지는 거야. 심플리시티. 단순성을 확보하자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명령어를 사용하면서부터 32비트니까 상당히 길잖아요. 걔를 이진수로 이용하게 되면 자, 보세요. 1110, 1100 쭉 써 있어요.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고 요만큼이 한 바이트. 바이트 단위로 하면 4바이트죠. 요만큼이에요. 이걸 이진수로 표시하면 너무 길어서 부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 여기 요만큼이 16진수 한 자리죠. 한 자리예요. 16진수 한 자리. 자, 얘를 16진수로 바꾸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 8자리 16진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32자리 2진수. 자, 이걸 10진수로 바꾸면 엄청나게 어렵겠죠. 10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1이니까 2의 31승 더하기 2의 30승 더하기 2의 29승 더하기 2의 27승 더하기 2의 26승. 또 이거 계산하려면 너무 복잡하죠. 이걸 또다시 2진수로 바꾸려면 죽어나겠죠.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이거를 이 16진수로 쓰게 되면 훨씬 더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자리의 16진수 헥사데시멀 넘버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자, 10진수는 0, 1, 2에서 9까지 총 10개예요. 자, 근데 16진수는 한 자릿수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뭔가가 더 있어야 돼요. 표현할 수 있는 게 6개가 더 있어야 돼요. 6개. 그래야 16진수가 되잖아요. 자, 우리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은 A, B, C, D, E, F 이렇게 한 자리를 쓰자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총 16개가 되고 한 자릿수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 자릿수로. 그래서 A, B, C, D, E, F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0진수로 표시하자면 0, 1, 2, 9, 10, 11, 12, 13, 14, 15 이게 이제 10진수로 표현하는 값이고 16진수로는 한 자릿수가 돼야 되는 거죠. A, B, C, D, E, F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6진수를 표시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16진수에 많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ECA8 여기 있으면 이 2가 하는 게 결국은 14 그 다음에 12 A가 10 요 값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값으로. 자, 근데 우리가 이 A, B, C, D 이걸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숫자 2와 자, 여기 알파벳 2 요게 겹치죠. 우리말로 할 때는 숫자 2와 알파벳 2가 겹쳐요. 물론 우리는 구별할 수 있죠. 이 2와 여기 2를 구별할 수 있는데 자, 보통은 구별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걸 보통 얘기할 때 이 알파벳 2는 에코라고 얘기해요. 에코. 그래서 여기 보면 ECA8 이걸 ECA8이라고 읽으면 숫자 2인지 알파벳 2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에코 CA8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에코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에코. 이 에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혹시 뭐 TV에서 많이 봤죠? 미국에서 보통 통신 뭐죠? 무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 걔네들도 이 A, B, C, D, E, F 이거를 그냥 부르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해서 A는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에코, 팍스트롯 뭐 이렇게 이제 부호된 그 매핑이 된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 2가 에코죠. 에코. 그래서 에코라고 이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 여러분들이 ECA8 이렇게 쓰면 ECA8과 ECA8 여기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ECA8 아래는 에코 CA8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확실하게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부를 때 우리가 말로 얘기할 때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16진수 쓰는 게 많이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진수 F1111 이게 15잖아요. 10진수라면 14, 13, 12 이런 것들 이 값들이 좀 익숙해지면 2진수에서 16진수 바꾸고 16진수에서 2진수 바꾸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것도 좀 많이 익숙해져야 돼요. 좀 여러 가지를 익숙해져야 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좀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령어 하나로 우리가 이제 인코딩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 봅시다. R 포맷까지 봅시다. 자, 그래서 이 명령어 32비트인데 32비트 명령어인데 이걸 또 이제 리스크5에서는 몇 가지 종류로 명령어 포맷을 나눠요. 그 첫 번째 R 포맷이라고 하는 걸 이제 먼저 볼 거예요. R 포맷의 이 R은 뭐냐면 레지스터예요.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명령어.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냐면 전체 32비트가 이렇게 있어요. 32비트가 있으면 자, 이쪽 마지막 비트가 LSB 여기가 MSB예요. 자, 이 뒤에서부터 뒤에 하위 7비트를 옵코드라고 해요. 옵코드. 여기 7자리가 옵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예를 들어 덧셈이면 1111 011 뭐 이렇게 7자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add x1, x2, x3. 자, 여기가 rs1, 여기가 rs2, 여기가 rd예요. 그러니까 register source 1, register source 2, register destination 요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펑션 3, 3비트하고 펑션 7, 7비트 이건 이제 다른 의미로
옵코드를 보완해주는 의미로 쓰이게 돼요. 얘들은 옵코드 보완, 옵코드를 도와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옵코드가 7비트라는 의미는 뭐냐면 0000, 000, 111, 111 이렇게 쓰게 되면 최대 128개가 나올 수 있죠. 명령어 개수가 최대 128개라는 거예요.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옵코드뿐만 아니라 펑션 3나 펑션 7 여기서 이제 이 종류를 모아가지고 명령어를 그룹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퍼레이션 코드가 이제 나오고 옵코드, 그다음에 데스티네이션, 펑션 3, RS1, RS2, 펑션 7 추가적인 옵코드예요. 얘들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그래서 옵코드 값을 만약 이거라고 하면 RD가 X1이죠. 자, 레지스터의 개수가 총 32개라고 했으니까 0, 1, 2, 3, 4에서 31번까지 32개를 표현하려면 이진수 몇 자리가 필요할까요? 32개를 표현하려면 2의 5승이 32죠. 2의 5승이 32예요. 그래서 RT, 레지스터 값은 5비트가 필요해요. 최대 5비트. 그럼 5비트가 X1이니까 00001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진수로. 자, 그 다음에 RS1이 2니까 0010 이게 들어갈 거고 R3은 00011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명령어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펑션 3 채워지고 펑션 7 채워지면 이게 기계어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할 때는 언어는 어셈블리는 이건데 기계어는 여기 위에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을 인코딩 부호화한다 그러고 요 0101 돼 있는 거를 어셈블리로 다시 바꾸는 거를 디코딩 해석한다고 그래요. 디코드는 해석이니까 해석. 부호화하고 이거를 해석하고 요 두 가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것은 해석기를 만들 거예요. 해석기. 그걸 해석해서 실행을 시켜야 되니까 그 과정으로 할 거고 지금은 이 과정은 어셈블러가 하는 건데 이 명령어를 이 어셈블리어로 이렇게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진수로 되어 있는 이 녀석을 읽어다가 해석하고 실행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과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석하고 실행하는 과정. 이건 이제 시뮬레이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만들 거죠. 지금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령어로 만들고 그걸 사용해서 이제 해석하고 실행하는 이런 과정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R 포맷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처럼 레지스터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요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LMS에다가 그 PDF 한 장 또는 2장짜리 파일을 하나 올려놓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RISC-V의 모든 명령어들의 옵코드와 펑션 코드들, 펑션 3, 펑션 7 이거를 모아놓은 표로 만들어 놓은 파일을 하나 올릴 거예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라든지 이런 데 꼭 가지고 또는 퀴즈 볼 때도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R 포맷 이그젬플 보게 되면 자, 이 포맷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32비트예요. 자, add x9 20 21 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표가 없으니까 하게 되면 덧셈이라는 것의 옵코드는 얼마냐면 요거예요. 0110011 요거 0110011 요 녀석이 옵코드예요. 그 옵코드 채워 넣었죠. 여기다가 마지막 옵코드를 이렇게 채워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RT 9죠. X9니까 9를 이진수로 바꾸면 01001 이게 될 거예요. 9 여기 01001 얘가 9예요. 그 다음에 펑션 3는 0이고 자, RS1이 20이에요. 얘를 20을 이진수로 바꾸니까 10100 요 녀석이에요. 자, 21 요거예요. 펑션 7 0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쫙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 이진수로 이게 기계어가 나온 거죠. 이거를 굳이 10진수로 바꾸려고는 하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10진수 바꾸는 거는. 자, 이렇게 쓴 다음에 그럼 이진수로 이만큼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길죠. 자, 이거를 16진수로는 사용해야 돼요. 16진수로 변화. 보기 편하게.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부터는 이제 이 구조는 무시하는 거예요.
4개씩 잘라야 돼요. 자, 여기 4개 자르니까 4개 0. 자, 4개 요만큼이죠? 요만큼 4개니까 1. 그다음에 하나 둘 셋 4개니까 자, 얘는 4 5. 그다음에 여기 4개니까 8 9 10이니까 A가 되겠네요. A. 그다음에 이렇게 4개니까 0. 여기 4개니까 4. 자, 그다음에 또 이렇게 4개니까 8에 2에 A B. 이렇게니까 3이구나. 그래서 0 1 5A 0 4 B 3. 0 1 5A 0 4 B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16진수 써야 돼요. 이렇게 16이라고 쓰는 거는 우리 보통 텍스트에서 쓰기 어려우니까 이거는 0x 0 1 5a 이거는 뭐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0 4 b 3 이런 거예요. 이거는 a 소문자 a b 뭐 써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없고 이렇게 이게 이제 16진수 이게 16진수를 의미하는 거고 015a 04b3 이렇게 명령어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명령어가 나오고 자, 이 명령어를 메모리에 저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명령어가 이렇게 됐어요. 자, 메모리에다 저장을 해야 되겠다. 메모리는 바이트 어드레서블 하다고 그랬죠. 바이트 어드레서블해요. 자, 그러면 저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첫 번째 뭐가 들어갈까요? 리트렌디안이죠. 리스크5는 어디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부터 들어가야죠. 아래 LSB부터 0xb3 0x04 0x5a 0x01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가 1000번지라고 하고 1001번지 아래로 이제 증가하는 주소라고 한다면 이렇게 명령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요게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거는 레지스터 값, 레지스터에 들어와 있는 32비트 워드. 자, 얘는 바이트 어드레서블, 바이트 단위. 바이트 단위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해주고 32비트 워드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리트렌디안이죠. 자, 쫙 이어지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했던 리트렌디안 문제까지 여기 다 같이 들어와 있죠. 전체가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돼요. 요만큼 해서 요만큼 다 이해하면 상당히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3학년 때도 나도 3학년 때는 그만큼 몰랐던 것 같은데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잘한 건가? 어쨌든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라도 꼭 알게 되는 거고 이 숫자라든지 어떤 메모리 표현 이 데이터의 기본이에요.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빨리 다른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상당한 많은 난이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리트렌디안이라는 이런 부분도 보통은 초반에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잘 익숙해지고 보고 또 이해 안 되면 질문 올리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게요.